안녕하세요. 외모주의 원진이 외모주의 한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담미소 밝은 치과의 윤성원 원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와! 아니 원장님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다트도 거친 내 얼굴이 민망할 정도. 이런, 나도 땀삐질? 그래서 오늘은 미백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 여쭤볼 거예요. 네, 저희가 미백 얘기가 왜 나왔느냐, 저희가 이제 전에 편에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성형보다도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메일에 한 여성분께서 자기 치아가 너무 누렇고 치아가 삐뚤삐뚤해서 남자친구가 너무 싫어한다, 입 닫고 있으면 좋은데 입 여는 순간 깬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모든 성형의 시작은 치아니군요. 얼굴이 김태인데 이가 누르면 어떡해. 먼저 뽀정님이 어떡해. 망했어. 자, 고민 해결을 해볼까요? 원장님. 네. 이렇게 덧니가 있고 삐뚤삐뚤한 치아의 경우에는 교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교정이요. 네. 교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저희 나라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보시는 이런 장치를 붙이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치아에다가 장치를 붙이고 거기에 이제 형상 기억 능력이 있는 나이타이라는 철사를 넣고요. 그 철사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치아가 가지런한 위치로 배열되는 가벼운 이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덧니의 경우에는 치아를 빼야 될까요? 발치라고 하던데. 일단은 치아가 삐뚤삐뚤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이니까 대부분 이제 턱뼈가 작아요. 턱뼈는 작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치아가 크거나 네. 치아 개수가 많거나 하면은 치아가 나올 자리가 없다 보니까 삐뚤빼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 50% 이상, 약 60, 70%는 치아를 뽑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교정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제 경우에는 제가 위에 니는 설치 교정을 했고 아래 니는 그 투명한 거 꼽 빼는 거 뭐지? 이거 인비절라인? 네, 그거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설치 교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쪼여가지고 별로 안 아팠는데 이 끼는 거는 엄청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픈지.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치아가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약간의 동통 과정을 수반해요. 치아가 움직일 때 호르몬적으로 약간 아플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교정할 때 아프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요. 설치 교정 같은 경우는 일단 치아 이동량이 워낙 작다 보면 천천히 움직이니까 초반에는 좀 불편하셨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적응되면서 안 아프게 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인비절라인이나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경우는 치아 이동량을 컴퓨터로 측정해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양이 보통은 0.25mm 정도, 많이 아프지 않은 선에서 이동이 되는데 잘 안 끼시는 거죠. 저는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이게 너무 아파서 네. 한 끼고 일주일 동안은 진짜 고기 이런 건 씹을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교정 때는 되게 아팠는데요. 이 고통은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사람마다 다르고요. 네. 안타깝지만 나이 들면 더 아파요. 진작에 하기 잘했네요. 진작에 하기 잘했네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교정 기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대략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루틴한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기간이라고 예상을 해드리면은 이를 뽑고 교정하시는 경우는 보통은 2년에서 2년 반, 길게는 3년 정도. 이를 안 뽑고 교정하는 경우는 보통은 한 1년 내외에서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급속 교정 이라고 요즘 광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속 교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축을 할 수가 있다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방법이 틀린가요?
원래 오리지널 급속 교정은요. 네.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정할 때 아프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수술적으로 집어넣는 방식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뼈를 자르든가 뼈에 금을 내든가 하다못해 뼈에 구멍을 뚫던가 하는 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근데 이게 통계 내기가 애매해요. 왜냐면은 한 환자를 교정을 진행을 하고 다시 돌려놓은 다음에 수술을 해서 다시 교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는 거는 되게 가변적이고요. 네. 그리고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1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3년 걸릴 사람이 빨라서 2년 만에 끝난 건지 아니면은 뭐 2년에 끝날 사람이 오래 걸려서 뭐 2년 반이 된 건지에 대해서 통계 내는 부분이 좀 모호하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회사, 교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교정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 빨리 진행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장치를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클리피시라는 장치 내지는 이제 뭐 대문 클리어, 클리피시는 대문 클리어의 카피품이니까 네. 이제 자가결합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교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교정 단계를 내지는 기간을 너무 크게 느리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기간보다 짧게 끝내는 쪽으로 교정 진행을 하는 걸로 많이들 가고 있죠. 교정에 뭐 이렇게 많은지는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들 듣기에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블라 이렇게 제가 아는 거는 이게 겉으로 하는 교정, 혈축 교정, 투명 교정 세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많네요. 네. 이거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교정법이 많다는 거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악수술을 하면서 양악수술을 하면 꼭 치과 교정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게 턱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교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일단 요새는 워낙 양악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좀 대중화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양악수술을 해주고 계시고요. 양악수술 자체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양악수술을 위해서 하는 교정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교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수술 자체가 워낙 성형수술 난이도 중에서도 최상급 가장 어려운 수술에 속하는 수술이어서 그렇죠. 맞아요. 전 죽을 뻔했어요. 고통스럽다던데. 대단하다 한진호. 일주일 동안 죽만 먹어봤어. 일주일이면 짧게 드신 거예요. 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라면 부셔가지고 국물 마시지 마셔버렸어요 저는. 아니 싸가지 입에서 놀아다닌다면서? 완전히 투땡 더 아이스크림이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네. 그렇다. 꿀팁. 여러분. 그러면은 미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장님? 제가 교정이 미백을 한 4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4번 중에서 한 번은 죽을 뻔했어요. 너무 시려서. 어머나. 근데 그 뒤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미백용 겔 같은 거를 바르는데 네. 그거를 잇몸까지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따가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혹시 이게 진짜로 잇몸에 그게 겔이 닿아가지고 그런 건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잇몸에 겔 닿은 경우는 죽을 듯이 아프진 않아요. 저는 약간 죽을 뻔했어요. 땀. 미백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에다가 그 색소를 빼내는 약재를 발라서 이제 색소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얗게 선명하게 오 그린 해서 이제 표백용 세제 있잖아요. 네네. 성분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돼요. 아. 그게 충격적이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탈색 제품은 대부분 기본 베이스가 과산화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 과산화수소의 발생기 산소가 색소를 빼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이제 치아에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내지는 발생기 산소가 있는 그런 미백 겔을 바르고
그게 색소를 빼내는 걸 이제 뭐 짧게는 45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이제 색소를 빼내는 작업이 이제 치과에서 해주는 일반적인 미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과정에서 치아가 약간 찌릿찌릿 전기 오듯 맞아요. 듯이 예. 저 그것 맞아, 때문에 맞아. 진짜 중간에 예. 이랬어요 진짜로. 시린 통증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네. 전혀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딱 한 번 그랬어요 저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받을 때마다 그러시고 아. 그게 사람마다 또 틀리니까 약재가 잇몸에 닿으면 그냥 잇몸만 하얗게 변색이 됐다가 한 20-30분 짧게는 길면 한 2시간 이내로 다 회복이 되면서 없어지는데 그거 자체는 통증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 그냥 따가운 정도. 찌릿하게 온 거는 치아에 맞아요. 찌릿했어요. 예, 치아가 그 약재에 과민 반응을 보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은 24시간을 넘기진 않아요. 하루 지나면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렇긴 했어요. 보통은 이제 그 단계가 오기, 그 느낌이 싫으시면은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드시면 많이 완화돼요. 근데 확실히 치아 미백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는 게 확실히 낫더라고요. 제가 다른 제품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써봤는데 그 찌릿이 계속 와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진호 씨한테 맞지 진짜로. 않았다는 점. 저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굳혀가지고 뭐 떼고 그거였는데 네. 저는 그 계속 찌릿찌릿 해가지고 한 30분 참아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떼버렸어요. 원장님, 그렇다면 저 질문이 있어요. 그 치아 미백 같은 경우는 교정기를 붙인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는 의미도 조금 무색할 정도로, 그죠? 아무래도 바깥쪽에 네네. 장치가 붙어 있는데 약재를 바를 그치. 공간도 없고 네. 밝아졌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 맞죠. 그러면은 교정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요 장치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미백을 하는 거는 효과가 많이 괜찮겠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루틴하게 약간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장치를 빼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제 치아는 가지런해졌지만 아무래도 약간 노란 느낌이 네. 있으니까 친미성을 위해서 네. 한 1-2회 정도만이라도 미백을 진행해드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시죠. 그렇구나. 오늘 왜 연예인들처럼 혹시 라미네이트 이런 거 하셨어요? 저는 라미네이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모델들이 웃을 때 치아가 하얘 보이는 게 가지런하고 예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왜 라미네이트나 뭐 그런 거 하러도 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라미네이트를 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충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치아가 충치가 이제 얇고 넓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치아 삭제를 최소화하면서 얇고 넓게 치아를 커버한다 라는 의미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손톱에 여성분들 네일아트 할 때 이렇게 손톱 붙이잖아요. 가짜 손톱. 네. 네네. 그런 가짜 치아를 치아에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삭제량을 최소로 하고 싶으면 거의 안 깎는 방식의 라미네이트들도 요새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 식이 떨어지진 않나요? 아무래도 탈락은 좀 쉬워요. 얇게 붙이면은 이제 재질 자체가 도자기 재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뭐 젓가락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뭘 퉁 친다든지 뭐가? 그러면 이제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떨어질 확률은 아무래도 높죠. 네. 그렇구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네. 차라리 미백을 통해서 치아를 밝게 하는 게 낫지 라미네이트를 붙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감이 생겨요. 네. 다만 이제 모델 일 하신다든가 아니면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그 조명이 비추면은 그 빛 반사율 자체가 틀려요, 라미네이트는. 그러니까 거의 푸른빛 또는 하얀색에 가까운 그런 순백색이 나올 수가 있죠. 자연 치아로는 그 색이 거의 나오기 힘들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요즘 듣기로는 미니쉬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라미네이트랑 미니쉬의 차이점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라미네이트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류의 하나가 미니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미니쉬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삭제를 거의 안 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한 0.5mm 이내로 아주 얇게만 삭제를 해서 그 대신 더 얇은 라미네이트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장식 자체는 다 유사해요. 원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치아 상태가 고르긴 하지만
약간 울퉁불퉁 삐뚤삐뚤한 경우에는 살짝 갈아내는 치아 성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양이 많지 않은 경우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때 치아를 잘못 갈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젓가락 같은 걸 잘못 씹어서 치아 끝이 약간 깨진 경우는 그 깨진 양이 1mm를 넘어가지 않거나 0.5mm 이내인 경우는 거기에 뭔가 재료를 덧붙이는 치료를 한다거나 라미네이트를 한다던가 하는 거는 너무 큰 치료가 돼버리고 탈락률도 높아지니까 네. 그냥 살짝 갈아서 부드럽게만 만들어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다만 이제 그 양이 2mm를 넘어가게 되면 삭제량이 치아가 시리겠죠. 그리고 치아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은 양을 삭제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 0.5m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볼펜으로 찍으면 그게 1mm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작은 양,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양 정도의 조정은 갈아서 하는 게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조정은 좀 힘들죠. 네. 저는 앞엔니랑 아랫니랑 두 군데가 뽀개졌거든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한진호 씨.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깨졌는데 그때도 거기 의사 원장님께서 저를 거기를 제가 그럼 라미네이트 해야 되냐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깨진 거에 비해서 남아있는 치아 상태가 아깝다고 요거를 굳이 없애면서까지 아깝다고 하시면서 레진인가 그거를 붙여서 살고 있는데 네. 가끔씩 뽀개져요. 어머나. 족발 같은 거 뜯을 때. 조심하세요. 저는 가위로 잘라 먹었었어요. 아 항상. 진짜요? 그럼요. 사람은 도구인간이니까요. 그럼요. 아니 진짜로 족발을 씹었는데 족발 뺀 줄 알았는데 거울 볼 리가 없는 거야. 어머나. 아니 저는 대체 성형 안 한 데가 어디죠? 대체 어디가요? 치아까지 했으면서 이제 한거 다 한 거 아닌가요? 목소리 정도? 마음? 마음? 아니 나 성형계의 아이콘이야 뭐야? 나 성형계의 아이콘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맞다. 원장님, 우리 고민녀의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만약에 이 고민녀가 교정기를 이렇게 장치를 착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뽀뽀라든가 키스를 할 때는 괜찮을까요? 일단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처음 받아본 게 아니에요. 의외로 네. 환자분들 중에 간간히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가능할지. 일단은 병원에서 처리해주는 교정장치랑 이런 부분들은 네. 환자분 입안의 혀나 입술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키스를 할 때도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남자분이 대신 가지고- 걸리적거리겠다. 그렇지. 좀 좋게 표현하면 그래도 색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번 키스는 금속성 맛이 나는데 하면서 신선할 수도 있죠. 제가 이걸 위에는 설치 교정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니 어쩐지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어때요? 어쩐지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아니 계속 혀로 여기 위에를 만지는 거. 아니 혀로 자꾸 그러니까 밑에는 이거 투명 교정이어가지고 그냥 빼버리면 땡인데 위에는 설치 교정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혀가 입안으로 들어오면 혀로 자꾸 여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거기에 박혀있는 음식물을 여성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되새김질 이 엄청 잘 닦아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지. 엄청 잘 이번에 닦아요. 시금치가 있네 하면서. 저희 되게 잘 닦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은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우리 고민녀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만 안녕!